나 억울해 TV는 전국 억울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민자도로 사업 진행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적격성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열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3천억 사업에 가능한 일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래서 재차 또 묻게 됩니다. 수원시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왜 조작된 적격성 검토를 만들었을까요? 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 이유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가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인데, 일단 그래도 민자 사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당시로서는 누워서 떡 먹는 돈이 생긴다. 네. 그게 그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이 당시 사회의 풍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허가받기에는 막상 장애는 너무 컸다. 그 장애가 뭐냐 하면은, 첫째, 2004년 사업 제안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지원센터 피맥이라는 데서 1차 평가를, 검토 의견서를 냈는데 이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업 제안 당시에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1900 몇십억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2000억 이하로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 이제 그 2000억 이상이면 민간투자센터 검토, 중앙행정부처의 민간투자 심의를 받아라, 이런 이제 법률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네. 2004년도에 설계비보다 새로운 설계가 생겨나게 되니까 비용이 당연히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용 증가된 것으로 다시 적격성 검토를 받고 심의를 받으려면 이거는 매우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당시에 그 피맥이라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아주 까다로운 검증을 하기로 유명했던 기관이라고, 제가 그 도로기술사 또 대기업 이사를 하는 건설부문 선배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연구원 그 피맥 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 그 피맥의 평가가 그렇게 부정적이었다면 사업성이 그렇게 없었다는 것인데요. 정부 산하연구소의 이 지적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한 그 사례를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평가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 제안자가 추정 제시한 교통수요는 본시설, 이 민자도로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갈 안간 고속도로 확장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주변 지역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유발 수요가 과대 예상되어 있다. 셋째, 수요 분석 과정상의 적용 지표가 일관성이 미흡됐다. 네. 종합해 볼 때 과대한 추정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는 민간 사업으로 시행될 경우 교통수요 과부족으로 인한 수입 미달로 이어져서 운영수입 보장 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원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다소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인데, 이런 평가를 가지고 진행된 국책사업이 있었는지, 상당히 무리한 사업을 진행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김용서 전 시장께서 본인은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 사업을 스톱시켰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완전히 허언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보고서에는 교통량 추정의 80%가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너무 감정이 개입돼서 잘못 보신 건 아닌지요? 그 증빙이 있으면 좀 상세하게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절대 제가 감정이 개업됐거나 눈에 뭐 반대하는 논리가 뒤집어 씌워져서 네. 잘못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네. 모든 내용은 이 민간투자센터의 검토 의견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 교통량은 타 도로로부터 전입되는 전환교통량과 새로이 발생하는 교통 유발량, 유발 교통량으로 나눌 수 있는 바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통 초기의 교통량 43,362대 하루, 2010년도에 하루에 43,362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단지 20%만이 타 도로에서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교통량, 즉 80%가 모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발량인지 또는 기타 다른 도로에서 전환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하루 교통량 추정량이 43,362대인데 20%는 기존 영동고속도로에서부터 전환되는 양이다. 그러면 4만 대 중에 80%인 32,000대는 이건 어디서 오느냐? 네. 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가 근거가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이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이고, 이 보고서대로 하면은 심지어 제가 분석해보니 주변 교통량, 영동고속도로에 달리는 교통량이 10배나 과대하게 제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북수원과 동수원을 달리는 교통량이 하루에 2010년도에는 11만 3,426대라고 추정했는데 이 보고서는 그 당시에 이미 2011년도였는데 도로공사 2010년대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7,832대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추정한 것에 6.8%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네, 10%도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주변 교통량이 10배로 네. 과대하게 추정해가지고 사업을 뻥치게 한 거다. 네. 이거는 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선생님, 지금 연구 보고서 표지 좀 잠깐 좀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내용이 지금 너무 뻥튀기가 돼 있고 과다하게 표명이 돼 있다. 그러면요, 2004년 그 민간투자지원센터 그 피맥은 당시 검토에 매우 까다로워서 통과하기가 어렵단 말을 저도 업계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합 결론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이 교과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 수요는 과대한 추정으로 판단되며 예. 그 사유로는 네. 첫째, 신갈 안산 고속도로의 확장 계획을 미반영하였으며, 둘째, 일일 교통 수요 추정 시 1시간 피크 타임과 어피크 타임, 피크 타임 아닌 수요를 구분하지 않고 피크 타임 시만을 고려해서 계산했다. 셋째, 통행시간 가치를 과대 적용한 측면이 있다. 넷째, 자료 인용이 혼재되어 있고 분석 과정의 일관성이 미흡하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보수적인 추정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결론이다. 이 사업은 상당히 추진하기에 검토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보고서를 읽은 주무 공무원이나 정치인 시장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달랑 이 보고서 하나 가지고 3천억 민간 사업에 도장 찍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 제안서에 대한 이런 평가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중에 추가로 더 덧붙여지게 됩니다. 추가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그 상세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핵심을 말하면 사업비가 이 2004년보다 상당히 증가했고 네. 또 그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제안되어 있는데 2008년도면 4년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그동안 이제 노선도 바뀌고 비용도 증가되고 또 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적인 제한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째, 노선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용서고속도로에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네. 더 공사가 길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현재 계획, 2004년도 계획도 부정적인데 노선이 더 늘어나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 당연히 이 통과하기가 어려운 네, 그 상황이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가짜 적격성을 만들게 된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더욱더 궁금해지는 게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문제로 보이는데요. 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가짜 적격성을 만들게 된 이유의 두 번째는 법률적인 문제인데, 총 사업비가 2천억 이상이 되면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네. 이미 수원시는 2천억 이하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자체 심의하려고 적격성을 조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는다든가 중앙부처의 적격성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피하려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적격성을 만들어서 쉽게 가려고 했던 거죠. 사업비 조작 혹은 증가에 따른 법적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자료는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593억입니다. 네. 공사비가 1,340억이고요. 네. 그런데 총 투자액은 2,11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 자본이 412억이고 총 민간 투자비의 25%입니다. 타인 자본,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412억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데 네. 1,235억은 융자를 받아오는 겁니다. 네. 75%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기 자본은 25% 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된 돈이 소개가 1,647억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 제안자가 제시한 정부 지원금이 382억, 총 사업비의 24% 혹은 465억, 총 투자비의 22억, 요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총 사업비가 1,593억밖에 안 돼? 왜 정부 지원비라든가 이 자본들이 다 합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 그리고 1,593억 중에 공사비가 1,340억이면 토지 비용은 어디 갔어? 토지 비용이 이게 2007년도, 8년도에 1,400억이 책정이 됩니다. 예, 예. 그럼 토지 비용을 합치면 당연히 3,000억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이 다 행정 조작 아니냐 이런 네.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네. 네, 사업비 조작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적격성을 만든 이런 정황을 보면 사업을 밀어붙였던 수원시나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접느냐 가짜 적격성을 만드냐 하는 기로에 서서 가짜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제안자와 수원시가 합의를 봤다는 장면을 제가 본 거는 아닙니다. 목격한 건 아니지만 네. 예, 예. 가짜 적격성 발주처가 수원시였지 않습니까? 네.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그리고 그 연구 책임자가 과업지시서에서는 적격성 검토를 하라고 받았지만 내 보고서는 법에서 정한 적격성 검토는 하지 않겠다 라고 당당히 표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목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 네. 영역이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예. 나는 이거 적격성 검토 아니야 하고 써놓고 제목은 그렇게 붙였어요. 네. 예? 이거는 수원시와 이 연구자 혹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짜고 한 것이다. 합의를 보고 입을 다 맞추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이유는 2005년도 민간투자법이 개정이 되는데 2천억 사업 이상이면은 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라. 네.
또 3천억 이상 사업이면은 KDI 적격성 검토를 받아라. 네.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예. 최소한 그러니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기재부 소속 위원회인데 네. 거기 심사는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3천억 이상이면 KDI 적격성 검토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보면 땅값 1,400억을 합치면은 이미 3천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4년도에 사업 제한 이후 3, 4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돼서 네. 법은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새로운 법을 적용시키자니 이 사업이 무산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적격성 검토를 가짜로 만들어서 꼼수를 부린 거죠. 한마디로 아이들 말대로 꼼수를 부린 겁니다.